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동반자, 행복한 인생담 라디오 진행자 김미영입니다. 오늘도 따뜻한 마음으로 찾아주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민감하면서도 꼭 필요한 이야기예요. 혹시 손주가 가까이 안 와요? 할머니 입에서 냄새 나요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죠. 아무리 양치질을 열심히 해도 치과를 다녀와도 해결되지 않는 입냄새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오늘 방송은 정말 특별할 거예요. 왜냐하면 46년 경력의 한의사가 직접 공개한 놀라운 해결법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치약에 단 한 방울만 넣으면 입냄새와 혀, 백태가 사라진다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과연 그 정체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부산 사하구에 사시는 정순옥님이라는 분이에요. 올해 76세이신데 40년간 초등학교 급식 조리사로 일하시다가 10년 전에 퇴직하셨어요. 평생 깔끔하게 사시는 것으로 유명하셨는데 최근 들어 정말 고민이 많으시대요. 정순옥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영씨.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어디에도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평생 깨끗하게 사는 것이 자랑이었어요. 하루에 양치질도 4~5번씩 하고 치과 검진도 6개월마다 꼬박꼬박 받았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손자가 예전처럼 제 무릎에 앉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커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평생 깨끗하게 산 제가 입냄새라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후로 치과를 3군데나 다녀봤어요. 충치도 없고 잇몸도 건강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왜 냄새가 나는 걸까요? 양치질을 하루에 6번씩 해도 소용없어요. 혀도 칫솔로 박박 닦는데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무서워요. 마스크를 벗는 것도 두려워지고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예전처럼 손자와 가까이 지내고 싶어요. 정순옥님, 정말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안심하세요. 오늘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히 해결책을 찾으실 거예요. 입냄새의 진짜 원인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먼저 입냄새가 왜 생기는지부터 알아야 해결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양치질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46년 경력의 정명수 한의사가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밝혀낸 입냄새의 진짜 원인은 5가지예요. 첫 번째는 입속 세균이에요. 우리 입안에는 수백 종류의 세균이 살고 있는데 이 세균들이 냄새 분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특히 혀 위에 있는 세균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죠. 대구에 사시는 75세 이영수님의 경우를 보면 매일 양치를 3번씩 하셨는데도 입냄새가 났어요. 알고 보니 혀는 전혀 닦지 않으셨더라고요. 혀에 있는 세균이 주범이었던 거죠. 두 번째는 침 부족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량이 줄어들어요. 침은 자연 세정제 역할을 하는데 이게 부족하면 세균이 더 많이 번식하게 되죠. 특히 약을 많이 드시는 어르신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입이 더 마르기 쉬워요. 입안이 건조해지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위산 역류예요. 불규칙한 식사, 과식, 늦은 저녁 식사는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게 만들어요. 이 위산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면 입에서 신맛과 함께 냄새가 나죠. 강릉에 사시는 71세 강정희님은 손주를 봐주느라 식사 시간이 불규칙했는데
손주가 할머니 입에서 신맛 나요라고 말했다고 하셨어요. 위산 역류 때문이었던 거죠. 네 번째는 비염과 구강호흡이에요. 코가 막혀서 입으로 숨을 쉬면 입안이 건조해져요. 특히 잠잘 때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입냄새가 심한 경우가 많아요. 다섯 번째는 혀 백태예요. 혀 위에 하얗게 끼는 백태는 죽은 세포와 음식 찌꺼기가 엉켜서 생기는 거예요. 특히 황색이나 갈색 백태는 위장 문제와도 연관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백태를 제거하려고 혀를 세게 문지르시는데 오히려 혀 표면이 상처받아 더 심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해결법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비법은 바로 생강이에요. 우리 부엌에 항상 있는 생강이 입냄새 해결의 첫 번째 열쇠랍니다. 생강에는 특별한 성분이 있어서 입냄새를 일으키는 세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먼저 생강을 제대로 고르고 보관하는 방법부터 알아야 해요. 생강을 고를 때는 단단하고 표면이 매끈한 것을 선택하세요. 껍질이 얇고 윤기가 나는 것이 신선한 생강이에요. 푸석푸석하거나 쭈글쭈글한 것, 특히 검은 반점이 있는 생강은 절대 구입하지 마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생강에 곰팡이가 조금이라도 피어 있다면 그 생강은 전체를 반드시 버려야 해요. 절대로 곰팡이 부분만 잘라내고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강에 피는 곰팡이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매우 강력한 독소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 독소는 간 손상을 일으키고 심지어 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물질이에요. 특히 생강 곰팡이에 들어있는 아플라톡신은 WHO에서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독성이에요. 절대로 일부만 떼어내고 사용하지 마세요. 전체를 버리는 게 정답입니다. 이 독소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게 생강 전체에 퍼져 있을 수 있어요. 단 한 번 먹는 것만으로도 위험할 수 있으니 생강에 곰팡이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아깝더라도 반드시 전체를 버리세요.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건데 오히려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생강을 구입한 후에는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제거한 다음 신문지나 키친타월에 싸서 냉장고 야채실에 보관하세요. 이렇게 하면 약 3주 정도 신선하게 유지돼요. 더울에 보관하고 싶으시다면 생강을 깨끗이 씻어 껍질을 벗겨 얇게 썰어 냉동실에 보관하는 방법도 있어요. 냉동 보관하면 6개월까지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제 생강즙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생강을 깨끗이 씻어서 껍질을 벗긴 다음 믹서기에 물과 함께 갈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거즈나 면보에 한번 걸러내기만 하면 됩니다. 강파는 손을 다치기 쉬우니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특히 어르신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양치할 때 치약에 생강즙 단 한 방울만 섞어도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안산에 사시는 73세 김순옥님은 이 방법을 2주간 실천하셨더니 손녀가 할머니 이제 냄새 안 나요라고 말했다며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른대요. 간단하지만 정말 효과 있는 방법이에요. 생강은 단순히 냄새를 가리는 게 아니라 항균, 항염 작용이 강해서 입냄새의 원인 자체를 제거해요. 또 위장 기능도 도와주니 일석이조죠. 특히 위산 역류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욱 좋아요. 이렇게 갈아서 만든 생강즙은 깨끗한 유리병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최대 일주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색이 변하거나 냄새가 이상하면 바로 버리셔야 해요. 생강물 만드는 법도 있어요. 생강 몇 조각을 물에 살짝 끓여서 식힌 다음 아침 저녁으로 이 물로 가글을 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끓인 생강물은 한번 끓여서 깨끗한 병에 담아두시면 냉장고에서 2주까지도 보관할 수 있어요. 생강을 그냥 갈아든 즙보다 끓인 생강물이 훨씬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청주에 사시는 69세 이정자님은
이 방법만으로도 일주일 만에 효과를 보셨대요. 입속이 개운하고 깔끔해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식후에 바로 생강물로 가글을 하면 음식 찌꺼기도 제거되고 세균도 억제되니 일거양득이에요. 이제 생강 다음으로 효과를 본 또 다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위산 역류를 다스리는 토종꿀 루틴이에요. 이 방법으로 속이 편해지고 입냄새까지 사라졌다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위산 역류가 입냄새의 큰 원인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식사 후에 속이 쓰리거나 신물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으신데 이게 바로 입냄새로 이어지는 거예요. 46년간 연구한 결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토종꿀과 생강을 함께 쓰는 거였어요. 토종꿀에는 천연 항생 성분과 소화를 돕는 효소가 듬뿍 들어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토종꿀은 외국산보다 효능이 더 좋더라고요. 그럼 설탕꿀은 안 되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가능하면 토종꿀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설탕꿀은 토종꿀보다 효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꼭 국산 토종꿀을 구해서 사용하세요. 위산 역류가 있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보다 규칙적인 식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만 불가피하게 식사를 거르실 때는 위를 보호하기 위해 미지근한 물에 토종꿀 한 스푼을 타서 천천히 마시는 게 도움이 돼요. 여기서 당뇨나 고혈당이 있으신 분들께 특별히 당부드려요. 꿀은 자연당이 많이 들어있어서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물을 드시기 전에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아무리 좋은 방법도 건강 상태에 맞게 조절해야 하니까요. 혈당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아주 소량만 사용하시거나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다른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아요. 토종꿀은 위 점막을 보호하는 코팅 효과가 있어서 공복일 때 위산으로부터 위를 지켜줘요. 특히 약을 드셔야 하는데 식사를 거르신 경우 꿀물 한 잔은 위를 보호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수원에 사시는 80세 김영수님은 식사 시간이 들쑥날쑥해서 자주 속이 쓰리셨는데 식사를 거를 때마다 토종꿀물을 한 잔씩 마시기 시작하셨대요. 그랬더니 속쓰림이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인데 이렇게 효과가 좋을 줄이야 하면서 무척 놀라워하셨죠. 다만 꿀물이 식사를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으니까요. 가능하면 규칙적으로 식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꿀물은 어디까지나 불가피한 상황에서 위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방법을 실천하신 전주에 사시는 77세 오용철님의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우할아버지는 위산 역류가 심해서 밤에 자다가도 신물이 올라와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치과도 여러 군데 다녀보셨지만 입냄새는 계속됐죠. 이 토종꿀 루틴을 시작하신 지 열흘 만에 신물이 올라오는 횟수가 확실히 줄었고 한 달 뒤에는 부인께서 영감 입에서 냄새가 안 나네 하고 놀라워하셨대요. 토종꿀 루틴에 더해 식사 습관도 무척 중요해요. 식사는 규칙적으로 과식은 피하고 저녁은 가볍게 드세요. 특히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위산 역류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인천에 사시는 78세 박순자님은 TV 보면서 식사하는 습관을 고치고 토종꿀 루틴을 시작했더니 평생 달고 살던 위장약을 줄일 수 있었어요.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구나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비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자일리톨 루틴이에요. 이 방법은 특히 혀 백태를 없애는데 정말 효과가 좋아요. 혀 백태는 입냄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많은 분들이 혀를 문질러 닦으려고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혀 표면이 상처를 입어 더 심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오랜 연구 끝에 알아낸 건 자일리톨 가루를 이용한 특별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였어요.
자일리톨은 자작나무에서 뽑아낸 천연 감미료인데요. 충치 예방에도 좋지만 혀, 백태 제거에도 놀라운 효과가 있더라고요. 특히 자일리톨은 세균이 먹어도 활동을 못하게 만드는 천연 물질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백태가 줄어들게 됩니다. 진료실에서 수백 명의 환자분들께 검증한 자일리톨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양치질을 마치신 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일리톨 가루 반 스푼을 입에 넣고 5분 이상 천천히 녹여주세요. 이때 삼키지 마시고요. 위에 골고루 퍼지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가볍게 물로 헹궈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자일리톨이 혀 표면에 남아있는 세균과 백태를 자연스럽게 제거해줘요. 특히 백태가 심하신 분들은 일주일만 해보셔도 확연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목포에 사시는 81세 이영호님은 혀, 백태가 심해서 항상 입냄새로 고민이 많으셨어요. 직접 혀를 닦으려고 하셨는데 구역질이 심해서 포기하셨대요. 이 자일리톨 루틴을 시작하신 지 일주일 만에 혀가 깨끗해지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백태가 거의 사라졌대요.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쉬운 방법인데 효과가 이렇게 좋다니 하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자일리톨 가루는 약국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꼭 순수한 자일리톨 가루를 사용하셔야 효과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자, 지금까지 입냄새 해결을 위한 3가지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이걸 매일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가장 효과적인 일일 루틴을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방법들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하려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한 가지씩 차근차근 시작하셔도 좋아요. 아침 루틴.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생강물로 가볍게 가글을 해주세요. 전날 밤새 입안에 쌓인 세균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돼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강 몇 조각을 물에 끓여서 만든 생강물을 냉장고에 보관해 두면 2주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 아주 편리해요. 아침 식사 후에는 양치질할 때 치약에 생강즙 한 방울을 섞어서 양치해 주세요. 처음엔 조금 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부천에 사시는 75세 유복수님은 처음엔 매워서 놀랐는데 3일만 지나니 입안이 상쾌해져서 이제는 없으면 못 살겠어요 라고 하셨답니다. 점심 루틴. 점심 식사 후에도 생강물로 가글을 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외출 중이시라면 작은 물병에 생강물을 담아 가셔서 화장실에서 간단히 가글만 해도 큰 도움이 돼요. 저녁 루틴. 저녁에 중요한 건 자일리톨 루틴이에요. 저녁 양치를 마치신 후 자일리톨 가루 반 스푼을 입에 넣고 5분 이상 천천히 녹여주세요. TV 보시거나 책 읽으시면서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 가볍게 물로 헹궈내고 주무세요. 이게 혀 백태를 없애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여러분이 이 루틴을 따라 하시면서 중요한 건 효과를 바로 기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보통 3일 정도 지나면 입안이 개운해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달라져요. 그리고 2주가 지나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정말 감동적인 사례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84세 이상철님은 입냄새 때문에 10년 넘게 고생하셨어요. 치과도 다녀보고 이비인후과도 가보고 심지어 내시경까지 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죠. 손자들이 할아버지를 피하기 시작했고 모임에 나가도 사람들이 슬쩍 거리를 두는 게 느껴져서 바깥 활동을 거의 포기하셨대요.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한의원을 찾아가셨는데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런 간단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 싶으셨대요. 그래도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이 3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그렇게 2주가 지났을 때
할아버지가 진료실에 들어오시는데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선생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제 손자가 제 무릎 위에 앉더니 할아버지 이제 냄새 안 나요. 좋아요 하더라고요. 그 말 듣는 순간 그냥 울컥해서 눈물이 왈칵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가족들과 거리가 있었는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 손주가 다시 제 무릎에 앉다니.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외식도 했어요. 아내가 내 곁에 앉는 것도 편안해 하더라고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죠. 여러분도 이상철 할아버지처럼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추가 생활 습관 개선법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주의하실 점들도 알려드릴게요. 수분 섭취.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최소 1.5리터 정도는 드셔야 해요. 입안이 건조하면 세균이 번식하기 쉬우니까요. 특히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중요해요. 금연과 금주. 담배와 술은 입냄새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에요. 가능하면 줄이시거나 끊으시는 것이 좋아요.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도 침 분비를 줄여서 입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규칙적인 운동이나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정기적인 치과 검진. 6개월마다 치과 검진을 받으세요. 잇몸 질환이나 충치가 있으면 입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계절에 따라서도 관리법이 조금씩 달라져요.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가 많은 봄철에는 외출 후 반드시 생강물로 가글을 해주세요. 목과 입안에 쌓인 먼지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돼요. 여름철. 더위로 인해 탈수가 되기 쉬운 여름철에는 물을 더 많이 마시세요. 에어컨 바람도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가을철. 건조한 가을철에는 실내 습도를 40-60% 정도로 유지하세요.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것도 좋아요. 겨울철. 난방으로 인해 입안이 더욱 건조해지는 겨울철에는 토종꿀 루틴을 더 자주 실천하세요. 따뜻한 꿀물이 목과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해줘요. 갑자기 중요한 모임이나 만남이 있을 때 응급처치법도 알려드릴게요. 즉석 생강 가글. 생강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살짝 씹은 다음 물과 함께 가글하세요. 즉시 상쾌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녹차 활용. 녹차에도 항균 효과가 있어요. 진한 녹차로 가글을 하거나 녹차를 우린 물을 마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파슬리 씹기. 파슬리에는 클로로필이 들어있어서 입냄새 제거에 효과가 있어요. 식사 후 파슬리 면 잎을 씹어보세요. 입냄새로 인한 가족 간의 거리감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녀분들께 이런 정보를 알려주세요. 엄마, 아버지께서 입냄새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런 방법들이 있다고 자연스럽게 알려드리세요. 그리고 가족들도 이해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함께 해결해 나가시면 돼요. 손주들에게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건강해지고 계신다고 긍정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방법들을 성공적으로 습관으로 만드시려면 몇 가지 팁이 있어요. 1. 단계별 접근.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생강 가글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후에 토종꿀 루틴을 추가하고 그 다음 주에 자일리톨 루틴을 추가하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세요. 2. 기록하기. 달력에 실천한 날짜를 체크해 보세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동기부여가 돼요. 3. 가족의 지지. 가족들에게 알려서 응원받으세요. 오늘도 생강 가글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하세요. 4. 작은 변화 인정하기.
오늘은 입안이 더 개운한 것 같다. 가족과 대화하는 게 편해졌다. 이런 작은 변화도 인정하고 기뻐하세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1. 지속적인 구강 통증을 느낀다. 입안이나 혀에 계속 아픈 부분이 있다면 구강암의 신호일 수 있어요. 2. 갑작스런 입냄새 악화된다. 평소보다 갑자기 심해진다면 당뇨나 신장질환 등의 신호일 수 있어요. 3. 혀의 색깔 변화된다. 혀가 검은색이나 짙은 갈색으로 변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세요. 4. 지속적인 구강 건조가 생긴다. 아무리 물을 마셔도 입이 계속 마른다면 약물 부작용이나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 있어요. 식이요법과 함께 하세요. 음식으로도 입냄새를 줄일 수 있어요.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소개합니다. 사과는 자연 치약 역할을 해요. 당근은 씹는 과정에서 치석을 제거해줘요. 요구르트는 좋은 유산균이 입안 환경을 개선해줘요. 레몬물은 침 분비를 촉진시켜줘요. 조심해야 할 음식들입니다. 마늘과 양파는 좋지만 많이 먹으면 황화합물이 폐를 통해 냄새를 발산해요. 커피는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몸에 맞으면 하루에 한 잔입니다. 설탕이 많은 음식은 세균의 먹이가 돼요. 술은 입안을 건조하게 하고 간 기능에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마시지 않으면 좋아요. 적절한 운동도 구강 건강에 도움이 돼요. 걷기 운동하세요. 하루 30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하시면 전체적인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잇몸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입 주변 운동하세요. 입을 크게 벌렸다 오므렸다 하는 운동을 하시면 침샘을 자극해서 침 분비량을 늘릴 수 있어요. 복식 호흡하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복식 호흡을 하시면 스트레스도 줄이고 입안도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격려와 당부를 드립니다. 정순옥님, 그리고 오늘 방송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 입냄새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겪는 현상이에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하는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3가지 방법만 2주간 실천하셔도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생강 한 방울의 힘, 토종꿀 루틴, 자일리톨 루틴.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정말 간단하지만 46년 경력의 한의사가 수천 명의 환자에게 검증한 확실한 방법들이에요.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요. 여러분도 이상철 할아버지처럼 손주와 다시 가까워지는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라요. 입냄새 걱정 없이 활짝 웃으며 가족, 친구들과 대화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하니 저도 행복해집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되신 것이 정말 다행이에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자, 오늘 방송 정리해 볼게요. 입냄새의 주요 원인은 입속세균, 침 부족, 위산 역류, 구강호, 혀, 백태 5가지예요. 해결법은 3가지 특별한 비법이에요. 첫째, 생강즙을 치약에 한 방울 넣어서 양치하기. 둘째, 토종꿀 루틴으로 위산 역류 해결하기. 셋째, 자일리톨 루틴으로 혀 백태 없애기.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2주 안에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3일 후부터 입안이 개운해지기 시작하고 일주일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달라져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거예요. 처음엔 1가지씩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돼요. 정순옥님, 오늘 방송 들으셨나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생강 가글부터 시작해 보시고 2주 후에 손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입냄새는 극복할 수 있는 문제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관리하세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가까워지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요.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주변에 입냄새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어요. 행복한 인생담 라디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입냄새 걱정 없는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생강 한 방울의 기적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히 계세요.